외비 밸브를 같이 재건수술을 하게 되면 코끝이 많이는 아니고 약간 1, 2mm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비랑 외비 밸브를 같이 했을 때 코끝 모양도 약간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코만 생각하고 코만 수술하고 코만 연구하는 코박사 안태환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밸브 재건술, 생소하시죠? 비밸브 재건술과 코끝 성형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비밸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는데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공간 중에서 제일 좁은 부분을 비밸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밸브 재건술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비밸브가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이렇게 좁아진 사람은 그 공간을 넓혀주는 게 비밸브 재건술이고, 동양인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텐트가 지붕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너진 경우도 비밸브가 무너진 겁니다. 비밸브는 크게 외비 밸브하고 내비 밸브가 있어요. 이 콧구멍 겉에 있는 게 외비 밸브예요. 하부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상부 연골이 무너지거나 좁아진 거를 또 내비 밸브라고 하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내비 밸브만 교정을 하는 게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 내비 밸브하고 외비 밸브가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교정하는 게 비밸브 재건술이에요. 그래서 이 비밸브 재건술을 하게 되면 내비 밸브만 교정을 안쪽에 있는 것만 교정을 했을 경우에는 휜 게 좀 펴지고 공간이 좀 생겨서 약간 이제 그 콧등이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비 밸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코가 이렇게 처진 거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외비 밸브예요. 그러니까 외비 밸브를 같이 재건수술을 하게 되면 코끝이 많이는 아니고 약간 1, 2mm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비랑 외비 밸브를 같이 했을 때 코끝 모양도 약간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코끝을 좀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밸브 재건술만 해놓고 코끝을 너무 많이 높이게 되면 외비 밸브가 다시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비 밸브 재건술을 시행을 할 때 코 기둥 지지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코끝을 높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텐트가 이렇게 낮으면 사람이 잘 통행을 못 하잖아요. 텐트 폴대를 좀 높이면 어때요? 더 잘 다닐 수가 있죠. 높아지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겉에 들어간 입구를 넓히는 거를 외비 밸브 재건이라고 하고, 이 들어갔는데 안쪽이 또 좁을 수가 있잖아요. 안쪽 좁은 걸 넓히는 거를 내비 밸브 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밸브 재건술은 외비 밸브랑 내비 밸브를 같이 재건을 해야 되고, 외비 밸브 재건술을 하게 되면 좀 높아지니까 코끝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약간 미용적인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한 1, 2mm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높이고 싶은 분들, 코끝을 더 만들고 싶은 분들은 추가적인 시술을 받으셔서 더 높일 수가 있고, 이 비밸브 재건술은 역시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이고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수술 중에 한 분야거든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비중격 수술만 해가지고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시행을 받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해보면 알아요. 들어봐가지고 공기가 더 잘 들어가고 호흡이 편하면 비밸브 재건술을 하면 훨씬 더 호흡이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밸브 재건술은 우리가 코를 숨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치료적인 수술입니다. 아직 이게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치료적인 수술로 이미 신의료기술에서 2016년도에 판정이 돼서 신의료기술로 고지가 됐어요. 치료적인 수술이지만 비급여, 그래서 인정비급여라고 하는 고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법정비급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리콘을 넣거나 코를 무조건 높이는 걸 법정비급여라고 하는 거죠. 눈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걸 법정비급여라고 해요. 법정비급여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비급여는 어떤 의미냐면 치료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국가재정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나라에서 모든 걸 보험으로 해준 단계는 아니고, 이런 인정비급여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히 보험화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밸브 재건술과 코끝 성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조금 어려운 분야고 이게
이게 단어나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좀 어려운 분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